안녕하십니까. 7월이 곧 다가오는군요. 일본으로서는 도쿄올림픽 분위기를 한창 띄울 때입니다. 그런데 썰렁한 분위기입니다. 도쿄 한복판에서는 반올림픽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는 코로나19보다 더 공포스러운 변종 바이러스가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확진자와 14초만 가까이 있어도 전염되는 델타 플러스 변이 바이러스인데요. 일본은 확산권 내에 들어있는 나라입니다. 더군다나 올림픽을 개최해서 세계 각국의 선수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아주 위험한 그런 사태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일본 입국 우간다 선수단에서 이미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도 아랑곳 없이 일본 스가 내각은 여론을 외면하고 일왕까지도 우려하는데 올림픽 개최 준비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방송은 다시 IOC 관련입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의 기본 정신이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공정과 화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IOC는 왜 한일 간 현안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 편향적인가? 왜 일본 편을 드는 것인가? 라는 주제로 방송하고자 합니다. 첫째, 일본이 도쿄올림픽을 악용하여 도쿄 영유권을 주장하고 나서는데 IOC는 눈을 감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우선 일본은 도쿄올림픽 홈페이지에 엄연한 한국의 국토인 독도를 자기네 영토로 그려넣었습니다. 지도를 확대해야 독도가 보입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니 우리의 국민 감정은 좋을 턱이 없죠. 주한 일본 대사를 불러들여 철회하라, 못한다, 이런 식의 이제까지 조치했던 대응 방식이 다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일본이 올림픽을 악용하려는 뻔한 정치적 의도가 아닙니까? 여러분, 대한체육회에서 IOC에 서한을 보내서 중재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IOC는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독도 표기는 단지 지정학적인 표시일 뿐 정치적 선전은 아니다. 이렇게 해답을 보내왔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정부를 대신해서 문체부가 다시 독도는 우리 주권이 실효적으로 발휘되는 영토로 정치적 선전을 금하는 IOC 헌장 50조를 적극적으로 적용하라 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50조는 올림픽을 이용한 정치 행위를 금하는 조항인데요. 여기에도 답변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난 평창 동계올림픽 기억하시죠? 당시 IOC가 한반도기에 독도 표시를 삭제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우리는 순진하게도 이를 받아들여 입장식에서 독도 없는 한반도기를 들고 입장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이때 IOC 주장은 독도를 정치적으로 선전한다는 거였었죠. 평창 동계올림픽에서는 IOC의 요청을 받아들여 독도를 삭제한 한반도기를 들고 입장했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 IOC는 한일 양국에 공평하게 도쿄올림픽에서도 일본 지도에서 독도를 지워라 이렇게 요구를 해야 올림픽 정신에 맞게 공정한 게 아닙니까?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동메달을 획득한 우리 축구단의 박종우 선수의 독도 세리머니를 IOC는 박 선수에게 메달을 박탈하고 죄인 취급하듯 시상식에 참석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후에 메달을 다시 돌려주기는 했습니다만 한국의 편파적 잣대를 들이댔던 불쾌한 사실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IOC는 독도 표기는 단지 지정학적인 표시일 뿐 정치적 선전은 아니다 라고 하면서 지금 일본의 편을 들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번만이 아닙니다. 대한체육회가 재작년 2019년에도 도쿄올림픽 홈페이지 일본 지도와 관련해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당시 체육회 사무총장 명의로 IOC 사무총장에게 서한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묵묵부답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IOC가 이처럼 눈에 띄게 일본에 편파적으로 기울어진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도 짐작이 가겠지만 한마디로 일본의 막강한 금권 로비 능력입니다. 외교 무대에서 일본 로비하면 알아주죠. 그 대단한 영향력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스포츠에서는 두드러집니다. 올림픽 개최는 관람객이 780만 명의 TV 중계 시청자만 40억 명에 달한다고 하는 최고의 글로벌 스포츠 마케팅 시장입니다. 따라서 수많은 기업들로서는 올림픽 개최가 스포츠 마케팅에 있어서 한몫 잡을 수 있는 대목 시장이 되는 겁니다.
IOC는 기업으로부터 후원금을 받고 올림픽과 관련해서 독점적 마케팅 권한을 부여합니다. 최상위의 공식 후원사 13개가 있습니다. 최상위 공식 후원사 TOP라고 하는데요. 13개 기업이 있습니다. 그 외에 스폰서십을 체결한 기업이 80여 개사로서 이들로부터 후원금을 받습니다. 다시 말하면 글로벌 기업 13개의 세계 최상위 후원사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나라는 삼성전자가 들어있습니다. 삼성전자 하나뿐입니다. 그리고 LG도 스폰서십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는 후원금 규모는 합쳐서 수천억 원 규모라고 합니다. 하지만 일본은 IOC 최상위 후원사 3개, 잘 아시는 대로 도요타, 파나소닉, 브리지스톤, 그리고 66개의 후원 기업이 참여하여 4조 원 후원금을 냅니다. 4조 원입니다. 이번 올림픽이 사상 최대 금액이라고 합니다만 20년에 체결된 기업, 그러니까 작년에 올림픽 했는데요. 체결된 기업으로서 1년 연기하는 데 따른 변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4조 원을 내는 일본과 수천억 원 수준 금액의 한국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여기에 올림픽 개최국의 프리미엄이 좀 있긴 합니다만 이 거액 후원금의 위력이 IOC가 일본 논리에 기울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죠. 두 번째는 스포츠 외교에 대한 얘기입니다. 스포츠 외교의 부족. 우리가 일본같이 금력으로 스포츠 외교를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외교란 꼭 돈으로만 하는 것은 아니죠. 각종 국제 스포츠 기구의 구성원 중에 영향력 있는 한국인은 극히 드뭅니다. 아니 아주 보이지 않습니다. 이젠 고인이 되셨지만 IOC 부위원장을 하신 김은영 부위원장님 같은 분이 그저 기억에 떠오르는 정도입니다. 그분의 그 외국어 실력이 돋보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국력과 스포츠 외교력을 비교했을 때 이렇게 한국 스포츠가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도 이상할 정도라 이렇게 느껴집니다. 스포츠 전문가 분석에 의하면 한국의 스포츠가 선진국형 학교 운동부 시스템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스포츠 인재가 부재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스템으로는 스포츠 외교 분야에 인재가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하지만 그렇다면 절박한 심정으로 국제적으로 잘 알려진 유명 선수 출신이 많습니다. 이들을 앞세워 국제적 활동을 다양하게 전개한다든가 등등의 대안을 찾을 법도 한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어떤 변화된 움직임을 찾기 힘듭니다. 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의 스포츠 정책에 있어서도 체계적 계획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일본 편향적인 IOC에 순진하게 한반도기에서 독도를 뺄 것을 요청받았을 때 그냥 빼는 게 아니라 그때 2년 후에 2020년 개최되는 하계 도쿄올림픽에서도 같은 조건을 동등하게 적용하라. 이렇게 강력하게 요구 조건을 내걸었어야 했는데 그러한 대응에 미숙해서 졸속을 범했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왜 독도처럼 민감한 현안에 외교적 감각이 둔할까요? 일본은 아마 한국이 이 조건을 들고 나올까봐 속으로 조마조마했을 것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정구 GTV입니다. 간판 명칭을 조금 줄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